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처리 방안을 밝힙니다. 답변 요구서 등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응 방안을 밝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기자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지속적 서류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힙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헌재 직원을 보내거나 우편, 또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서류를 보냈는데요. 그러나 수취인 부재나 경호처의 수령 거부 등으로 송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류 송달이 계속 늦어질 경우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첫 준비 기일에도 차질이 불가피한데요. 이에 따라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 등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고심해 왔습니다. 이렇게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가 서류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도 이례적이죠? 네, 맞습니다. 헌재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올해 접수된 사건 7건에 지난해 접수된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지난해 접수된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까지 접수되어 있는데요. 헌재 측은 탄핵 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전례에 대해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재가 심리한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했을 때도 송달부터 어려움을 겪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 서류를 송달받고 나흘 뒤엔 대리인단 위임장과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결 당일 헌재로부터 접수 통지 등을 송달받았고 일주일 뒤에 위임장과 답변서를 냈습니다. 접수 통지서 등 서류 송달은 법적으로 재판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딴 서류 거부가 탄핵 심판을 일부러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